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앞에 패팅 영상 잠시 올려드렸었고요. 이제 로마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사 중에서도 이제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한창 보고 있었죠. 즉 포에니 전쟁인데요. 이 포에니 전쟁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1차 포에니 전쟁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차 포에니 전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2차, 3차 전쟁을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래야 또 한니발 장군도 보고 뭐 스키피오도 보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로마 카르타고 전쟁,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기원전 264년에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 이제 18년 정도 지난 상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끝났어요. 자, 당시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칠리아를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는데 시칠리아를 로마가 거의 이제 먹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요 지역을 로마가 점령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전세를 뒤집고 만회하기 위해서 카르타고에서 하밀카르 바르카를 시칠리아로 파견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하밀카르 바르카가 시칠리아로 들어가면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밀카르가 시칠리아 북서부 쪽으로 이제 기습 상륙을 합니다. 이 하밀카르는 당시 30대 초반에 아주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능한 젊은 지휘관을 파견해 놓고 카르타고가 잘 활용을 못해 먹습니다. 이건 이제 카르타고 정치 문제에 연결이 됩니다. 카르타고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게 이제 경제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카르타고는 뭐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이 카르타고는 해상 무역만 발전한 건 아니었어요. 농업도 엄청나게 발전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이익도 컸고 해상 무역의 이익도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타고 정치권에서는요, 농업으로 성장한 세력도 있고 해상 무역으로 성장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농업으로 성장한 세력은요, 해외 진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굳이 돈 들이고 뭐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중해 뭐 시칠리아 이런 쪽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토를 더 확보해서 농토를 더 넓히기를 원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편의상 국내파라고 부릅니다. 해외 진출을 꺼리는 세력이니까. 한편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이들은 계속 무리하게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중해 밖으로 막 뻗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도 뭐 계속 전쟁을 유리하게 좀 전개하고 싶어서 뭐 하밀카를 지원하고 싶은 그들이 바로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세력들이었고요. 이들을 편의상 해외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외파와 국내파 둘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국내파가 이 시칠리아로 가 있는 하밀카르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밀카르가 시칠리아로 상륙을 했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후 전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급이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밀카르 바르카 가문이요, 해외파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국내파에게 발목 잡혀서 이 충분한 지원을 못 받고 그냥 반쪽짜리 지원만 받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러니 이제 하밀카르가 가서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 보급을 가지고는 여기에 시칠리아에 들어와 있는 막강한 로마 육군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밀카르는요, 시칠리아에서 이 지금의 전선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강화 협상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밀카르가 이제 거점을 마련한 지역이 팔레르모 근교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팔레르모 기억하십니까? 지난 로마 카르타고 전쟁 그 영상을 보면은요, 제가 이 팔레르모 지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르모라는 지역은 시칠리아에서 본래 카르타고의 요충지였는데 로마가 여기를 점령을 했고, 그러자 카르타고가 이걸 되찾기 위해 뭐 코끼리 부대로 막 쳐들어가고도 했는데 로마가 이거 막아냈었다라고 바로 앞에 로마 카르타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그 팔레르모라는 요충지를 간 겁니다. 그런데 팔레르모를 공격한 게 아니라 팔레르모 옆에 있는 산 위에 거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하밀카르가 거점을 마련한 팔레르모 옆에 그 산에서는요, 팔레르모 시가가 한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항구도 다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
뒤에 바다 쪽으로는요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밀카르는 그 뒤쪽에서 보급을 받으면서 이 산의 거점을 마련하고 팔레르모를 공격을 하는데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 군대를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배후를 치고 빠지고 하면서 로마에게 타격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가 바짝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 팔레르모 옆에 산에 있는 하밀카르의 거점을 로마 군대도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하밀카르가 계속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합니다. 즉 팔레르모를 두고 그 옆에 거점을 산 위에 마련한 하밀카르가 로마 군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요, 이 팔레르모 옆에 산에 있는 하밀카르를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해서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하밀카르가 충분한 보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보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 본국에서 하밀카르에게 제공되는 보급로를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카르타고에서 바다로 하밀카르에게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함대가 파견이 됩니다. 이 함대를 카툴루스라는 집정관이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정관 카툴루스가 이끈 이 로마의 함대가 이 시칠리아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밀카르의 보급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카르타고에서도 놀란 겁니다. 저기에 가 있는 하밀카르가 정말 위기에 빠지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국내파와 해외파가 잘 협력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카르타고에서도 대규모 함대를 이제 시칠리아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함대가 시칠리아로 오는데 이 함대가 어떤 그 수송 함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이 배는 하밀카르에게 제공할 엄청난 군량과 무기를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 섬 서쪽 바다에서 로마 함대와 그리고 이제 출동한 카르타고 함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집정관 카툴루스가 이끄는 이 로마의 함대와 시칠리아의 이 하밀카르에게 제공할 엄청난 물자를 싣고 오는 카르타고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당시 바람과 파도는 카르타고 군대에게 유리했다고 합니다. 방향이. 로마는 그 바람을 역으로 받으면서 노군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함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죠. 바람은. 그런데 이 카르타고 함대에 너무 많은 군량과 무기가 실려 있어서 배가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또 로마가 배가 부딪히고 병사가 배 위에 넘어갔을 경우엔 로마 육군이 세잖아요. 그래서 함대가 충돌하면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칠리아 서부 바다에서 벌어진 카르타고 함대와 이 로마 함대의 이 싸움은 1차 포에니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로마가 대승을 거뒀어요. 이 시칠리아 함대가 엄청난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아마 배가 무거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가 로마 함대에게 납포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가 완패를 하게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르타고는요, 이제 겨울 휴전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밀카르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서 로마와 강화 협상을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밀카르가 로마 집정관 카툴루스에게 강화를 제의를 했고요. 카툴루스가 이 강화를 받아들여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요,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전선에 나가 있는 집정관에게 강화 협상의 전권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툴루스가 하밀카르와 그냥 알아서 강화 협상을 맺었는데, 자, 그래서 로마 시스템은 이래요. 전선에 나가 있는 집정관이 강화 협상을 맺으면 본국의 로마 민회에서 그걸 이제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밀카르와 카툴루스가 어떤 협상을 맺었냐면요. 일단 로마가 이긴 거니까 시칠리아에 있는 카르타고 군대 모두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칠리아는 로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를 교환하는데 무상으로, 무료로, 비용 없이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카르타고가 2200달란트의 배상금을 로마에게 주기로 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이 카툴루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배상금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상금도 10년 분할로 받기로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골자로 된 강화 협상을 해서 로마 미네로 보냈는데 로마 미네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미네 입장에서는 이게 무려 지금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241년까지 23년을 전개한 전쟁인데 그 23년 전쟁 끌어서 승리한 거의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미네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바꿔서 제안을 해요. 시칠리아 말고 시칠리아 주변 섬 몇 개 더 달라고 합니다. 카르타고에게. 그리고 배상금을 올려요. 2200달란트였는데 3200달란트로 1000달란트를 배상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10년 분할로 받기로 한 걸 일시불로 내놔! 이런 겁니다. 근데 카르타고가 오케이 합니다. 자, 로마 미네 입장에서는요. 3200달란트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카르타고한테 제시한 건데 카르타고에게는 당시 사실은 이 정도 배상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는요, 해상무역 빼고 농업으로만 1년에 10,000달란트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으로만 10,000달란트를 얻는 카르타고에게 3,200달란트는 그리 무리한 비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카르타고는 이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한테 주면서도요,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상금 낼 때에는 뭐 세금을 올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카르타고가 그런 거 없이 증세 없이 그냥 배상금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전쟁이 1차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264년에 시작을 해서 기원전 241년에 끝났습니다.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이 23년에 1차 포에니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후 요 하밀카르 얘기 잠깐 하면은요. 하밀카르 이제 시칠리아에서 군대 빼서 카르타고 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카르타고에서는요, 이 용병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밀카르가 그 용병들의 반란을 잘 진압을 해서 카르타고 내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추앙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르타고 안에는 정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하밀카르 반대파 세력들이 하밀카르의 정적이 되어 많이 시기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피곤해진 하밀카르는 자기가 육성한 군대를 이끌고 카르타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갑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히스파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원정을 시작합니다. 히스파니아, 에스파니아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하밀카르가 히스파니아 원정을 쫙 추진을 하면서 땅덩어리를 장악해 나아가다가 원정 중에 전투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포에니 전쟁과 하밀카르의 이야기였습니다.